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한 채는 신갈 도연마을 현대 아이파크에서 지금 20년째 실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한 채는 구갈 동부 아파트 24평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두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을 먼저 매도를 해야 할지 매도 순서랑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한쪽은 일단 실거주 중이시고 이제 같은 네, 기흥에서도 다른 곳은 지금 24평형 동부 가지고 있다. 근데 어디로 매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팀장님과 좀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부가 재건축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막 획기적으로 뭔가 네. 추진이 확확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분위기가 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약간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건축들이 다 그래요, 지금. 서울도 포함을 해서요. 왜냐하면 하지 말래요, 재건축을. 네. 하지 말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해서 나오는 돈 뺏어가겠다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까지도 재건축 네. 추진하던 단지들이 일단 좀 지켜보자. 상황이 어떻게 갈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정권 바뀌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재건축을 해서 분양해서 준공까지 떨어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단기간 동안에 조금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두 개가 권역이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시청자님도 여기 오래 사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가격 흐름들을 쭉 보시면 기흥 일대나 신갈 일대나 구갈 일대나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죠. 네. 가격 추세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은 비슷한 물건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선택에 있어서 자, 첫 번째로는 보유와 매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네. 만약에 매도로 결정이 나면 두 개 중에 뭘 팔아야 될까요가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보유에 대한 부분이 겁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를 매도를 하고 네. 구성역에 플랫폼 시티가 들어온다고 네네네. 하는데 그쪽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조금 더 상급지로 옮겨갈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구성역 일대 뭐 플랫폼 시티 들어온다라고 하는 계획이 발표된 지가 좀 됐잖아요. 네, 만약에 들어왔어요. 거기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잖아요. 네. 근데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만 올라갈 거냐? 어차피 같은 라인이거든요. 신갈이건 네. 뭐 기흥이건 구성이건 다 똑같은 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얘를 보유를 해도 플랫폼 시티의 효과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서 판단할 게 아니라 네. 어차피 용인 사시는 분들은 딱 플랫폼 시티만 봐요. 근데 되게 네. 웃긴 게 각 지역마다 이런 호재는 다 있어요. 네. 이걸 안 만들면 그 시군구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못 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한 지역만 소외되게 도시계획을 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얘네들만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누가 도시계획을 그렇게 짤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세미나를 오시는 분들이나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시거든요. 네. 본인 동네 호재는 줄줄 깨고 있어요. 네. 전국에 호재 없는 동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GTX만 하더라도 ABC 노선에 뭐 D노선 신설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통과하는 노선의 전철 역사 생기는 데부터 반경한 5km는 전부 다 그게 다 자기 호재래요. 그러면서 경기도에 호재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평행 이동하듯이 다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문제는 그 지역의 순위가 갑자기 기흥에 있는 물건이 판교 집값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이럴까요? 아니요. 이건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어차피 서열이다. 지역마다의 서열 순위가 바뀌지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걸 머릿속에 음. 넣고서 보유와 매도를 보면 지금 상태에서 보유를 겁내시는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세금 계산을 대략적으로나마 해드리는데 시청자님 이거 두 개 명의가 다 시청자님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한 채는 네.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거는 아빠 명의로 되어 있고 네네. 두 번째 집은 엄마 명의예요. 아, 그럼 시청자님 명의로 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러시면 지금 두 분 명의로 쪼개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가구 2주택으로 잡혀서 2주택자 플러스 10%의 중과세를 받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양도차익이 뭐 적게 남진 않았을 거니까 양도차익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꽤나 나올 거예요. 네. 내년 6월 넘어가게 되면 더 늘어날 거예요. 네, 6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주택자 분들께서 계산해 보니까 보유세가 별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럼 두 채 네. 다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네. 장점은 뭐냐면 세금 덜 낸다는 거. 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보유 기간 동안은 이게 가격이 어찌 되던 그건 내 돈 아니라는 거. 그쵸.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장 이제 은퇴해가지고 소득이 없어져. 네. 근데 아파트 두 채 그냥 전세 주고 있는 거 하나, 거주하는 거 하나, 이게 끝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할까요? 그런 분이라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목적하고 안 맞거든, 그 물건 성격이. 네. 근데 얘를 가지고 내가 전세 빼주고 내가 현금 투입을 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 그러면 양도세 왕창 내는 것보다는 그 선택이 낫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다양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보유세가 과하지 않은데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과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된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너무 호재라는 거 하나에 목맬 필요는 없어요. 아, 구성역 네. 플랫폼시티 호재를 네, 너무 크게 평가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건 절대 말씀이시죠? 반대예요, 저는. 네, 기흥역 그 플랫폼시티 전체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네. 전체 예산이 용인시 1년 예산의 2배예요. 개발 예산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안 된다가 아니라 물론 여기서 이제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고 중앙정부 지원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기존에 예정했던 것처럼 빠르게 진행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 정도로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개발 사업이 그렇잖아요. 음, 그러다가 또 어떤 사업들은 엎어지는 사업도 꽤나 생기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목매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